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입양아를 보낸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년 혹은 노년의 삶을 살아갈 이 입양인들의 현재 모습을 여러분은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국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양인들을 섬기고 있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김영순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예. 자, 먼저 이사장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네, 특별한 단체는 아니고요.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접했고 네. 그거를 접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네.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어요? 다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부인 거죠? 네, 저희 입양인들이 한 13, 14만 명 정도 미국에 왔는데요. 예, 예. 그중에 한 10%, 15% 정도. 아, 네. 그래요? 네. 저희 예상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시민권이 없는 상황이네요.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사실을? 네. 어. 저도 이제 그 입양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예. 입양인은 신분이 없다는 걸 상상을 못했죠. 그러셨군요. 네. 예. 네. 입양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섬기는 게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장님께서는 이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단체도 세우셨고 사역을 해나가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데요. 네. 그런 과찬이시고요. 저는 그냥 엄마이고 예. 또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특별한 관심보다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고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참 좋겠어요. 예, 예. 혹시 이사장님께서도 네. 이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뭐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제 저도 빨리 영주권을 받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게 가짜였어요. 한국을 2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게 가짜라는 게 나중에 알게 돼서 3년 동안 제가 신분 없이 살았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신분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예. 근데 신분이 없어 보면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렇군요. 저희는 사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어려움을 예상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일을 좀 어떨 때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운함이라든지 서러움을 겪으셨는지 혹시 하나만 좀 풀어봐 주신다면. 제일 어떤 게 중요한 있을까요? 건 예. 고국이 그리운 거죠. 부모 예. 형제가 보고 싶고 예. 또 입양인들 경우에는 더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예. 보고 싶은 마음. 그 그렇군요. 있어서 마음대로 올 수 있을 때는 그걸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이제 갑작스럽게 엄마가 보고 싶거나 갑작스럽게 형제들이 만나고 싶은데 예. 못 올 때는 좀 예. 그래요. 네, 그게 제일 힘들죠.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질문을 좀 먼저 그럼 네. 드릴게요. 예. 자, 앞서도 좀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긴 한데요. 네. 그 미국 안에 이제 한인 입양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아까 한 10% 정도는 그 시민권이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민권이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보험, 의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입양인들이 한 2, 3만 명 추정이에요. 미국에 예. 와 있는 12, 입양인들이. 3만 명. 예. 네. 추정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신분이 없이 살고 있는 입양인들이 대략 3만 5천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3만 5천 명 중에 2만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왜 그렇게 낙오가 됐는지를 그러니까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옛날에 저희가 3, 4, 50년 전에 네.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군인들의 알선으로 미국 입양을 많이 갔다고 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직접 양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애들을 인수해 가면 바로 신분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R4라는 입양인 비자를 많이 발급을 받아서 애들이 갔어요. 예. 그 이유는 가는 분들한테 이제 티켓을 프리로 끊어주고 애들을 안고 가서 집에다 데려다 주는 그런 거였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R4 입양인 비자예요. 예.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직접 애들을 인수할 때는 R3 신분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R4로 간 입양인들은 18세가 지나야 그 입양인 부모님이 서명을 해서 예. 드디어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면 18세 전에라도 엄청 밉고 예쁘고 이럴 때가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입양인의 경우는 특별히 미울 때 더 그 자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파양을 해요, 부모님들이. 파양을 하거나 아니면 양 부모님하고에 너무 그게 맞지가 않아서 애들이 집을 가출하거나 또 하나는 참 안타까운 게 애들을 참 예쁘게 잘 키우는데 아무도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모르고 두 분이 이제 18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한인이 2만여 명이 지금 예. 낙오가 돼 있는 거예요. 2001년도에 법이 한번 통과됐었어요. 예. 모든 입양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면이라 그러죠. 예. 모든 입양인들에게 신분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미국 안에서 벌어진. 네네 거예요. 미국 예. 안에서 이제 그 법을 저처럼 만들어서 예. 이제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18세 이상이 된 사람들을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도 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 5, 60대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18세 이상이었죠. 예, 예.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국 국적도 없고 미국 국적도 없고 입양인 비자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취업을 예. 이제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취업을 하다가 퇴사를 해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도 없고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그 당시에 18세 미만이었던 분들은 그게 이제 받았어요. 통과가 네. 이제 네. 앞으로도 이제 받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때부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예. 애들을 안고 가서 집에 데려다 주는 제도가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무조건 입양할 때 양부모님이 한국에 와서 예. 애들을 인수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R3 입양인 비자만 네. 가능하고 R4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네, 말씀인 네. 거군요. 그렇군요. 지금 전혀 뭐 생각도 못 해봤던. 예. 그게 네. 제일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입양인 그러면 저희 세대만 해도 예. 미국에 입양 가면 정말 잘 먹고 네. 잘 살고 예. 호화롭게 공부도 잘하고 출세하고 막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양부모님들이 잘해 주셔갖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중에 우리들도 보면 그 가출 소년도 있고 근데 네. 우리는 우리 자식이니까 막 안고 그쵸. 사랑을 주고 관심 갖고 친자식이어도 그렇게 하면 사실 좀 이렇게 그럼요. 예. 미울 때가 있는데 예. 이제 입양인이고 사실 또 동족이 다르잖아요. 예. 저희랑.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파양, 두 번 파양, 세 번 파양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범죄에 또 연루돼서 예. 이제 신분을 확보를 못한 그런 경우죠. 네. 예, 이거 아주 정말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이렇게 알려졌다라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법 개정을 또 목적으로 해서 네. 서명 운동하고 이제 복음 운동 이런 것들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단순한 엄마의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입양인들에게 그냥 신분을 받아주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네. 저도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한국인이고 엄마인데 저 사람들이 신분이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를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사람이 많고 또 중요한 거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분들이 마음이 다쳐가지고 네. 도와주겠다 그래도 제가 어렵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왜 너가 나를 도와주냐? 너 돈이 많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반문을 할 정도로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계속 노력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는데 예. 많이 알다 보니까 혼자는 힘이 버거운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한꺼번에 35,000명을 몽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다 이제 의원들을 찾아가고 예. 이제 그 앞에 가서 막 시위도 하고 예. 이래가지고 법을 상정해달라. 예. 근데 그거를 노력하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의원님들은 저희가 투표권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 미국에서. 예. 서명을 받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몇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걸로 지금 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요? 예. 올해 안에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2년을 더 노력하면 꼭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인 입양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서 힘을 보태지 못했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함께 힘을 모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협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처음에 한인 마트를 상대로 이제 한인들한테 서명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선교사님들이 안고 가서 네. 보내진 입양인들이 일부지만 네. 많은 학대와 뭐 성노예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십자가 얘기만 해도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이제 교회협의회 목사님께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히 받아주시고 또 그 할렐루야 전도대회 때도 저희가 이제 서명을 받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을 뵙게 됐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이번에 뵀는데 이제 모르면 몰랐지 아는 분들은 다 동조를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도 정말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교회 목사님들 뵙는 목사님마다 그냥 지나시는 분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성도님들도 정말 그런 일이 진짜 있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관심 못 가져준 거 지금까지 못 가져준 거 미안하고 앞으로 정말 최대한 노력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어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혹시 그 국내에서 이런 어떤 이 지금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서명 운동이나 한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한다면 어떻게 좀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네.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서명 운동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없는데 간접적으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또 한국에 보내진 나라, 미국에선 받아진 나라, 여기선 보내진 나라, 이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힘을 합쳐서 이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지금 놓고 한다. 그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의사를 좀 표명하는. 네. 왜냐하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도 R3 비자 아니면 안 보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R4 비자로 그렇게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간 다음에도 지금 저를 비롯해서 한 번도 그들이 신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관리도 안 거예요. 했고. 그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힘을 묶어서 합치면 꼭
그들에게 신분을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 상황을 좀 인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앞으로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뭐 특별히 다른 계획은 없고요. 예. 꼭 그들에게 신분을 찾아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1.5세 2세들도 정말 무료로 저희는 유급 직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무료로 힘을 합쳐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꼭 한 분 한 분이라도 기억을 하셔서 예. 관심 갖고 사랑을 주는 게 우리가 지금 빚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일에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네. 말씀 네. 해주시죠.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명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낯선 타지에서 기본적인 신분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이 고된 삶을 이어온 2만여 명의 한인 입양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 김영순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